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의 날이 될 수 있는 날이죠. 오늘이 11월 치욕의 역사. 11월 24일. 이건 모르지. 11월 24일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저희 오늘도 일바로 보내주신 탱고 카페 네이버 카페 유저 서버님. 네. 난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탱고 카페 네이버 카페 유저 서버님이 네. 어떤 분이신지 저희 댓글 좀 남겨주시면. 탱고 카페 네이버. 그렇게 좀 나오나? 이거 찾아볼 때 동안 네. 우리 최고의 인기남이죠. 네. 민현님. 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의 진짜 최고의 인기남입니다. 난 저렇게 인기가 높을 줄 몰랐어요. 네, 민명철 의원입니다. 아, 네네. 그래요. 연기 잘하네. 네. 오늘도 화창한 날씨에 이제 열 몇 시간 있으면은 또 치욕의 역사가 될지 아니면은 언더독의 반란에 합류를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월드컵 예선 1차전이 있죠. 네. 뭐 우리 모두의 어떤 길을 모아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뭐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력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아니 어저께도 이제 일본이 이제 독일을 이기는 걸 보고. 독일이 너무 못했어요. 네, 이게 실질적인 실력보다는 그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좀 기세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83년 멕시코 그 청소년 축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있었습니까? 아니 그냥 83년도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도 태어나시기 전들 아닙니까? 피디님 여기 민현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요. 그러네요. 제가 좀 뒤로.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지금 민현이 빨리 조정 좀 해줘요. 어? 민현님 얼굴이 무슨 진격의 거인 같이 나오잖아 지금. 배경도 그냥 하얘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 저번 주에 그 머리 뜯는 거 봤지? 어? 으아 그러셨잖아요 그때. 살신성기까지 하시는 저 민현님을 그렇게. 그래요. 네. 가만히 안 됐다 해놓고. 됐다. 오늘도 어떤 퍼포먼스는 준비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포츠 경기는 뭐 공은 둥글다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네. 항상 뭐 어떤 정신적 그 기세 싸움, 기마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83년도에 그 멕시코 청소년 축구 때도 뭐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던 그 말하는 거야? 그때? 맞습니다. 4강 올라가서 그때 브라질한테 져가지고 그때 4위에 머물렀죠. 4위 모르는 박종환 감독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와, 박종환 감독이 그때는 이 속된 말로 개처럼 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맨날 들어가서 좀 빌빌거리고 못하는 놈 있으면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발로 그때는 차고 막 주먹으로 그래서 때리고 그런 그때 거구나. 당시 선수들 보게 되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은 열심히 하는 듯. 눈에 도끼가 왜냐 아무것도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귓방망이 한 3대씩 맞고 그때. 그렇죠. 하여튼 주먹으로 맞고 막 그랬는데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때리기에는 몸값이 너무 비싸죠 애들이. 너무 비싸졌고 지금 얼마 전까지 저는 이제 프로 야구 같은 거를 좀 보는데 네. 아직도 그 구태의연한 그런 폭행의 잔재들이 네. 이 성인이 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남아 있다라는 게 너무 진짜 좀 창피하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두산이라는 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놓고 까는데 그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 하이파이브 경기 끝나고 지고 들어오는데 이기고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이기고 들어오는 선수가 실실 웃으니까 주먹으로 얼굴 한 대 때리더라고 이렇게 도열을 하고 있는데 야 나는 세상에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엿한 성인 프로 선수 그것도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 직원도 아니잖아. 자기가 고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자기 돈 내고 그런 친구들 갖다가 주먹으로 면상을 갖다 치는 거를 그 공중파, 그 지상파 케이블에서 다 공개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라는 어떤 특정팀을 싫어하셨는데 이번에 감독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승엽 감독으로. 약간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두산 베어스, 오비 베어스 응원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비 때는 좋아했어요. 오비 때 그죠? 두산으로 바뀌면서 팀 컬러가 완전 범죄자 집단처럼 바뀌어가지고 별로 그때부터 안 좋아합니다.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그래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님? 뭐 객관적으로 열세이고 네.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100% 컨디션이 당연히 아닌 상황이지만 오히려 함께하는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또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 보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좀 이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죠. 네. 어제 그제 이제 아시아 팀들이 이제 연달아 이기게 됐고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원빠따, 투빠따, 쓰리빠따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효종 소장이 봤었을 때는 3대 0으로 질 것 같은데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3대 0으로 질 것 같고 이게 한 골도 못 넣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측을 감히 3대 0이라고 했는데 오 하다가 한 골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오 하다가 그래서 3대 1.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2대 1로 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난 지는 걸로 돼 있다니까. 아 지는 걸로 돼 있어요. 난 벌써 낸 거는 우리가 그 우리끼리만의 토토에서는 2대 1로 지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저도 그 해줬는데. 용지 작성됐습니까? 네, 저기 다 적혀져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왜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예. 다시 됐다. 그래요? 경기 그래서 잠깐 멈춘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멈춘 거예요? 잠깐 멈춘 거죠. 그래 죄송합니다.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방송이 좀 드리면서. 들리는지 댓글 좀 네, 올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기 보니까 최상윤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그래 최상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 요미라고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요미? 얼굴 동그란 여자가 하나 있는 거. 음. 하여튼 그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탱고 카페 네이버 카페 유저 서버님이 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 댓글 네.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준비되셨으면 탱고 네. 카페가 있어요. 이 모두 라임 탱고 카페, 아르헨티나 탱고라고도 있고 네. 탱고 앤드 댄스 스포츠 동호회라고 네이버 카페가 또 있는데 혹시 이쪽에 가입하신 분이 아니실까? 그래요. 이 사진이 큰 게 있네요. 사진이 큰 게 이 있습니다. 중에 한 분일까요? 모르겠어요. 이주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네. 아니 이거 화면 좀 올려봐 주세요. 이거 혹시 이거 아니야 여기 탱고 동호회 댄스 라인 탱고 카페 네이버 카페? 네. 네 잠시 끊겼다가 다시 잘 된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혹시 탱고 카페 네이버 카페님? 와 되게 많네. 네, 엄청난데요. 이거 뭐 사교장입니까? 이거 사교 무슨 댄스장입니까? 콜라텍입니까 여기? 오 엄청나네. 되게 많네요. 네. 저도 이런데 가입하고 싶습니다. 오 이거 차차차 이거 얼굴 다 공개하시고. 이거 민현님이 춤추던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민현 이거 하던데 아니야 이거? 저는 그 응원단 댄스라서 이런 고급 댄스는 약간 좀 차이가 나죠. 네. 진짜 탱고 카페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죠? 맞나보다. 네, 한번 놀러 오시라고. 무료 체험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그 동호회에서 이제 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동호회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시간 돼서 한번 가보죠. 그럼 민현님이 저기 탱고 카페 대표로 한번 가주세요. 가서 무료 체험 받으시고 네. 대신 탱고 카페님의 부동산 상담은 무료로 한번 해주시죠. 그 탱고 한번 같이 춘 다음에 아니 혼자 가고 일단. 그분과 함께 탱고 카페 네이버 카페님이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춤추고 제가 하는 사실 건데.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게 어떤 한번 해볼래? 또 무슨 탱고는 아니었고 여튼 파트너가 거기서 이제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데 파트너와 함께 이제 그 추는 그런 어떤 동호회가 있어요. 쉐리 진짜. 댄스 같은 거. 네. 어디 간 거야? 연남동에 홍대 쪽 연남동에 그런 클럽 아닙니까? 아니요 그 내가 봤을 때는 대관 무슨 해가지고 하는 데가 네. 있어요. 대관까지 해가지고. 대실 말고 대관. 네. 뭐 만나면 주선하는 어플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하네요. 동호회 어플이라고요. 네. FRIP라고 있어요. 플립인가? 예. FRI. 그래 오늘 하여튼 뉴스 잠깐 보니까요. 네. 또 기준금리가 3%에서 0.25% 올라 3.25%가 이제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 자체가 이제 8%가 이제 넘어갈 것이다. 앞으로 뭐 10%대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예견들 많이 해주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모든 언론이라든지 뭐 부동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다라고들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뭐 이효종 소장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진 않죠. 네. 주긴 주죠. 주긴 주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DSR이 좀 더 문제인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앞으로도 이제 뭐 15 이상 되는 것도 대출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DSR을 안 풀어준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지 않나. 담보대출 뭐 가는 금액 한두 금액은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집을 살려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저 상담 받는 분 중에 이제 아파트 매수권 때문에 이제 상담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제일 고민하는 내용이 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 이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또 능력 있고 자산 있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는 문제가 없는 거야. 요거 뉴스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거. 지금 뭐 기준금리 올렸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네. 생각보다 이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0.5%가 일반적인 그냥 금리 인상 기준인데 0.25% 올렸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연방준비위원회에서 12월 달에는 금리를 0.5%만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금융 리스크가 벌써 터지고 있다라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것도 저희 뉴스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멍청한 파월이라는 놈이 이 경제학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오르게 되면 이게 부동산의 뭐 주택 담보대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아니야. 기업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먼저 문제죠. 타격보는 게. 그렇게 되면 주식이 문제예요. 물론 대기업들도 문제지만 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죠? 그 자기 자본만 갖고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솔직하게. 너무 이게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찍을 게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중을 따져보는 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되면 비트코인부터 작살나는 거고요. 네. 비트코인은 뭐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냥 현금이 귀해지면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냥 작살이 나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들 같은 서민이야 500만 원 벌어가지고 이자 뭐 150만 원 내던 게 2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거지만 자기 자본 잠식률이 우리나라 기업가 거의 대부분이 90%에 육박을 해요. 90% 넘는 넘죠. 100% 부채 비율 100% 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내돈 갖고 기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미국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그 이자가 우리가 만약에 회사의 총 자산 그냥 순 자산액이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하면 내가 빚진 게 1,100억이라고 그 이자를 어떻게 내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때 저희들 하여튼 뉴스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10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는 구조조정을 좀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그렇죠. 지금 뭐 신규 채용을 뭐 주저한다 이런 네. 문제는 이미 까마득하게 지나버린 거고요. 이제는 있는 사람까지 잘라야 되는 거야. 이 옛날에 그 금융위기 때나 IMF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이 먼저 죽지는 않아요. 누가 제일 먼저 죽냐면은 사실은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먼저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도 못 주게 되고 급여도 못 주다 보니까 또 빚을 져야 되는데 또 대출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을 하는 거고 그 사장님들이 사는 집들이 대부분 경매로 좋은 집 넘어오죠. 사잖아요. 그렇죠. 강남, 서초 이런 데 많이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의 집이 이제 경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이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이 정부도 알아요. 알죠.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다 그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이고 정치하던 사람들 그때도 정치했던 사람들이고 기업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때 기업을 해봤고 다 일반적인 분도 제 나이 또래 40대 50대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온다고 하셨을 경우 그 파급효과 힘든 부분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금리 인상됐다고 이제 저희도 이제 부동산 채널에 부동산 뉴스만을 얘기하는 데니까 부동산 가격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동산이 네. 맨 마지막이라고. 코인, 주식,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까지 가가지고 대량 해고, 파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부동산이 뭔 상관이야 그거랑. 부동산이 뭘 그 사줄 여력이 없으니까는 못 사가지고 뭐 금매로 떨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 다음이라니까. 네. 그 전에 대량 실직 해고라든가 이 하락론자 새끼들 어디 가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편돌이 같은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들 실직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업 회생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 여러 가지 부도 설도 계속 돌고 있는 네. 거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그걸 먼저 잡아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거 뭐 집 이런 것들은 또
차후에 문제긴 차후의 하지만 문제죠. 그게 일단은, 무서우니까 네. 0.25%밖에 못 올린 거 아니에요? 이런 금리 자체도 미국도 이제 벌벌 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아차 싶은 거지. 네. 고집을 꼬장꼬장하게 아무리 부려봤자 미국이란 나라가 한번 자빠지잖아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야 이제.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쯤에는 무너지는 나라가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 죽으라고 한번 엿먹어보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흡수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아시아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유럽 쪽을 타겟으로 전면전을 선포하거나 뭐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상대로 지금 전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쪽을 타겟을 잡기 위해서 네. 그 연계돼 있는 나라들을 아마 그렇죠. 힘들게 할 상황이 더 큰다고 보는 거고. 이게 간접적인 제재라고 보는 시각들도 네.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미사일 갖다 막 쏴대는 거지. 북한의 그 해골 바가지 그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또 저 담화를 또 발표했더만요. 그렇죠. 썩어 빠진 뭐 윤석열 뭐 허수아비 근데 뭐 그분이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광화문에서 시위를 같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 북한의 해골 바가지가요? 네, 왜냐면 내용이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용 네. 똑같아요.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랑 내용이 똑같아요. 네. 이거 누군가가 이거 하다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어떻게 그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아. 그래도 그때 충격적으로 그런 얘기했잖아. 문재인이라는 삶의 소대가리가 있을 때는 서울이 타겟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운 뉴스들 그죠? 그런 뉴스들만 잔뜩 있어 잔뜩. 진짜. 그래서 저희가 뉴스 이거 간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저희가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이거 진짜 안 좋은 얘기라고 하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뉴스들도 막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배제하고서는 진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팩트만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시장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은 그냥 있는 뉴스를 그대로 그냥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고 네. 목요일 날 정도에는 그 막 거지 같은 뉴스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뭐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일단 한번 뉴스를 한번 보죠. 자, 이것도 뭐 안 좋은 뉴스들 중에 이제 하나씩 지금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 이 서울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알짜배기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내용을만 본다고 하면 여기가 뭐 얼마나 좋겠어라고 하지만 기존에는 개발이 어려웠던 부분들, 그죠? 여기 갖고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인가라는 곳들도 이제 진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거를 개선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정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바닥을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하나둘씩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남구로 여기인가요? 여기 남구역이죠.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제가 이거를 켰는데 또 꺼졌나 보네. 그래요? 왜 이래? 여기가 남구로 여기고 네. 여기가 가리봉. 가리봉. 네, 가리봉이죠. 이만큼. 그 가리봉 2구역인가요? 하여튼 네.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여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 가디. 예. 가디역 여기 있는 네, 거고. 가디. 네. 여기가 우리가 말하면 지벨리죠. 두 군데가. 이거는 구디. 구디. 그래서 지벨리 1단계가 네, 있고 여기 2단계가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IT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죠. 여기가 1번이죠. 네. 서울 안쪽에. 그런 지역들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있어요. 늘어나죠. 이게 팽창하는 거지 이렇게 네. 위아래로. 그러면서 이 주변 일대가 지금 이게 뭐죠? 금천구 경계선이라고 써 아니, 있는데. 지하철 여기 생긴 줄 알았네. 여기가 이렇게가 이제 금천구란 얘기죠. 이렇게가. 요 밑에가 금천이고 여기가 여기가 구로구다. 구로고. 네. 근데 지금 요 지도만 보시게 되면 이 지도 안에 이 지벨리 1단계라고 써 있는 우리가 구로 디지털 단지와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이 사이에는 지금 다 개발이에요. 다 개발이죠. 다 개발이에요. 이게 남구로 역세권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죠. 가리봉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신통으로 갔다가 공공 재개발로 간다 그랬다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랬다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네. 지역이고
여기가 이번에 이제 공공재개발로 네. 지정된 곳이고 일부가 지정된 거고. 네. 요 밑에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할 수 있게끔 이제 재건축을 만들어주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기에 일자리 바로 배우 수요를 그냥 밀집해서 넣을 수 있을 만한 연결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겠다. 금천 요새는 이제 이게 웃긴 게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서울시 홈페이지라든가 뭐 저기 토지 이용 계획 뭐 이런 거는 이제 봐도 소용이 없고요. 네. 각 구청에 구청 소식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들여다보시는 게 빨라요. 오히려. 그쪽 애들이 조금 이거 좀 깊게 좀 뉴스를 만들지. 자기네들이 어디에다가 연구 용역 발주를 했다. 무슨 업체랑 연구 용역 발주에 수의 계약을 맺자 이런 것들 다 15에 다 올려놔. 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금천구청장도 이 구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야 인마 너희들 잘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하려고 자랑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 최근 소식 같은 거 개발 소식 같은 거를 딱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다 깔려 있어요. 네. 가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상지를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우리가 이런 개발지 쫓아다니는데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이효정 소장이 얘기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개발을 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요. 개발을 못 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서울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렇게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곳이 지구 단위 계획을 사실은 우리가 투자의 포커스로 좀 맞춰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들 중에 도심권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들 중에 보존을 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필지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필지 하나만의 개발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최소한 2개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지구로 단위를 묶어서 개발을 할 수만 하게끔만 허가를 내주는 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도심권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냥 뭐 저기 뭐지? 재건축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데들 네. 이런데 그 옛날 도시재생 한다고 이렇게 그림 그려 점선 그렸는데도 다 지구 단위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한번 잘 찾아봐야 돼요. 다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뭐 개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맨날 말씀드리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러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 문재인 아저씨도 그거에 속아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선유도역 근처에 네.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잡혀 있다고 여기 맨날 자랑질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돈 벌고 나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 선유도역 주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한강변 쪽에 있는 데는 다 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근데 아니라고.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이미 실행이 된 거예요. 가서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필지를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이거 준공업 지역이 아니라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이런 건 혜택을 좀 안 주겠지만 이 안쪽에 보면은 이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성된 것들이야 이게. 이런 도생이라든가 오피스텔, 뭐 큰 빌딩 4억 이런 것들이 요 옆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지구 단위 계획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엄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전직 대통령 딸내미도 투자를 했다 빠져가지고 뭐 차익을 봤다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아느냐 이게 변한 거라고. 이게 변한 거라고. 그러니까 개별 필지 소규모 필지를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 이쪽 성격은 개별 필지 2개를 갖다가 어떤 기업이 사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이게 원래 7층밖에 못 짓는 거를 12층까지 허가를 내주고 요거에 지구 단위 계획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거 개발 다 끝난 건데 여기 무슨 개발 추가 개발한다 여기 들어가. 이걸 모르고 접근을 하니까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렇죠. 다 틀려요.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틀리기 때문에 재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지역들을 하여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면 등기부 등본산이나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서 내용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만 나와 나왔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연락 주세요. 궁금하면 500원.
그 지구 제 다니기. 일일이나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지구 단위계 형성해가지고 뭐 신당역 주변에도 뭐 개발 들어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많이들 하고 계시고 하는데 목적이 틀린 거예요. 아까 이호정 소장 얘기한 것들은 이제 재개발을 통한 아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맞는 투자 방법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단위 네. 계획을 찾아야지. 하지만 이제 뭐 빌딩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결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꼼꼼히 따져봐야 될 시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개발이 이슈되고 있는 거는 주거 형태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편한 게 주택이에요. 네, 그럼요. 나머지 상업시설이지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비싸. 예, 뭐 일반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 외부 사람들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야지만 정확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완벽하게 좀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연락을 많이 주십시오. 두 번째 내용인데 네. 또 지구 단위 계획이네요. 이것도 비싼 내용이에요. 또 지구 단위 계획. 네. 우주 단위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민병철 위원이랑 같이 오랫동안 다니더니 좀 비슷해지는 것 같다. 너. 너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더니 좀 이상해졌는데. 같이 다 같이 하셨잖아요. 나도 이상해졌어 지금.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저께 여의도를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제 구로 일대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남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금천구라든지 아마 구로 일대는 개발할 수 있는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많고 현재도 진행하는 것들도 많고 뭐 동에서 작업하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역세권 주변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은 요거로 보죠. 이것도 이제 역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역세권이죠. 남성역이라고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가 어디야라고 하는데 이수 바로 옆이에요. 동작구죠. 동작구 7호선. 통신대에 올라가는 게 네. 오르막길인지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여기에 지금 일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또. 요 위에가 까치산공원 요 앞에 쪽이 여기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갔다 온 영상을 보여드렸고 네. 요쯤인가요? 요쯤이죠. 약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물려 있죠 여기랑 이렇게. 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또 이제 묶였다 그런 얘기인데 내용이 뭘까요? 이거 공공 복합 청사가 들어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를 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그죠? 기존에 있는 상업 시설 있는 데를 업무 시설, 그러니까 상업 시설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예전에 너무 낙후돼 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일반 근생 건물이라든가 뭐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낡은 어떤 건물들을 상업시 건물들을 그러니까 상권 자체를 조금 네. 더 활성화시켜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똑같았는데 아까 네. 전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배후 수요를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고 그 가산동은 네. 여기는 대상지 일대의 생활권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공공용도 도입, 네. 가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용도 도입이라는 게 결국 공공 복합 청사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요 라인을 또 아까 요 지도를 보시게 네. 되면 요 라인이 그냥 지도 없나요? 지도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남성역. 네. 여기잖아요. 이 남성역이라는 것 자체가 요거 잠깐 줘주세요. 지도편 좀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테헤란로에 이제 연장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테헤란로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강남역까지. 그러니까 테헤란로가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서초역에서 네. 사실 삼성역까지가 이제 메인 테헤란로죠. 테헤란로죠. 이게 예전에 강남을 개발할 때 십자가 형태로 개발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여기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십자가로 처음 이제 개발에 들어갔다가 그죠? 그때 당시에는 역삼역과 거의 교대까지밖에 없었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근데 확장이 된 거죠. 예, 이 교대 옛날에 그래서 법원, 검찰청을 집어넣고요. 역삼역에 옛날에 세무서가 있습니다. 네. 그 세무서, 어차피 장사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삼 세무서 일단까지는 개발이 되다가 점점 늘어난 거예요. 선능역으로, 삼성역으로. 그리고 지금 다음 앞으로 그 개발 들어갈 수 있는 잠실, 곳이 이제 나이스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네. 라인까지겠죠. 거기 또 추가적으로 지도가 안 나오네요. 더 뒤로 가다 보면 이제 잠실역까지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우측으로는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역을 지나서 이제 서리포천을 서리포천을 지나서 뚫었잖아요. 내방역도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해가지고 최고 높이 뭐 70m까지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게끔 진행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벌써 저희도 뭐 저희 회사 내부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여기도 저희도 이제 빌딩 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지나서 이수역을 지나서 남성역까지가 이제 아마 테헤란의 연장선이 될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확장을 하는 확장이 거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요 도로죠, 요 도로, 이 4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대로. 오른쪽으로는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서초구고, 그죠? 이 오른쪽으로 이제 동작구잖아요.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거의 동격 자체로 계속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속 묶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쪽은 앞으로 계속 개발을 들어가면서 여기도 공공이라든지 업무시설 집어넣을 수 있는 내방역일 때 좀 더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져 있거든요. 네. 거기도 최고 높이가 70m 이상 짓는다고 하면요. 보통 일반 오피스 건물로 하게 되면은 한 25층 정도 높이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딱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이게 딱 그려져 있어. 이렇게 내방역일 때 지구 단위 계획이.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이 내용이 뭐 수그러들었지만 이 도로가 있죠. 이 도로 이름 뭐라 동작대로? 동작대로도 원래는 지하화한다고 여기가 동작대로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거기를 내는 거. 네, 요거 넓은 네. 거 8차선 도로잖아요. 이거를 지화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예전에 여성 국회의원분 계시잖아요. 이번 당대표 나오신다는 그분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예요. 서울대에서 검사도 하시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면 제가 언급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여기 이제 동작대로 같은 경우도 지화화가 돼 있고 뭐 똑같잖아요. 뭐 여기도 방배동이랑 서초랑 뭐 반포랑 뭔 큰 차이가 있어.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뭐 똑같은 동네다. 이게 사당까지.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숭실대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단절된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근데 단절이 사실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왜냐면 없어요. 너무 산이 산이니까, 고바위야. 산이니까. 너무 산이 고바위야. 네. 음. 그래서 어쨌든 이 강남대로 이 테헤란로의 확장이라는 게 네. 이제 목적성이 분명하게 있는 거니까 여기 이수역하고 남성역 거쳐가지고 이렇게 좀 도로를 넓히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업무 시설이라든가 상업 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 단위가 계속해서 지정될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당역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모양을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남성역, 낙성대 밑으로 사당역, 방배역, 내방역 요 일대가 이렇게 네. 낙성대, 사당, 그렇지, 방배, 내방 요렇게. 삼각형.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삼각형은요. 아마 이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관심을 봐야 되는 지역.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로는 이 우측은 못 사요. 비싸니까. 예. 요렇게 4등분을 한번 해보죠. 4등분. 4등분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방배동 재건축 단지가 제일 많은 거죠. 여기는 못 사. 20억이야 20억 빌라 하나가. 여기는 그런 거고. 이제 위 아래로 개발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방배 3호들 재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난리가 사실은 이제 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또 반 네, 나왔어요. 나왔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개발 들어가는 거고. 네. 저희가 오늘 뉴스에는 다루진 않았지만 방배동 카페 골목 같은 경우에도 가로주택 개발, 정비 사업 한다고 다 진행하고 뭐 지구 단위 계획도 지금 다시 또 활성화 시킨다고 하고 있고. 이 네 개 지금 점 찍어드린 것 중에 이유종 소장님 말하는데 얘가 1번이고. 네, 1번. 1번, 2번, 2번. 1번, 2번. 요게 요게 3번이냐, 요게 4번이냐, 요게 참 요거나 아리까리하긴 요거나는 한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쪽 동네는 좀 시끄러워. 이게 시장이 여기가 이따만하게 시장이 있어요. 시장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 사당역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게 들어가죠, 되면 이게 왜냐면 그 앞에 이제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갑자기 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삼성 아파트인가 뭔가 있는데 네. 거긴 벌써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네. 그죠 방배 우성. 우성하고 레미안 레미안.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네. 데거든. 옛날에 뭐 포장마차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터로 돼 있는데 거기를 복합 환승센터를 쓰려고 했더니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지하에 지하로 대한 파야 공간을 방배 우성 아파트하고 레미안 아파트 바로 앞에까지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대신 내가 너네들 재건축하게 됐었을 때는 지하철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끔 동의를 해줄 테니까 오. 진행을 하자. 라고 해가지고 동의서 작업을 진행했던 곳이거든. 쉬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왜냐면 안 그러면 또 집값이 폭등할까봐. 그러면은 저 이사님이 한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 전 세계인이 다 보고 있는 유튜브에다가 발설을 하시면 이게 괜찮은 겁니까? 괜찮아요.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저기 민현님 저기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신고 좀 해주세요. 신고. 그래서 지금 뭐 그림 그려드렸겠지만 하여간에 뭐 이게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네.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서리풀 터널에서 이수역까지는 1차 확장이고요. 네. 이수역에서 이제 남성역 지나가지고 서울대 입구 쪽이라든가 숭실대 입구 쪽까지가 2차 확장이에요.
2차 확장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주 장기를 봐야 될 아주 것 장기로 봐야 되고 같고 남성역까지가 1차 확장이라고 보는 게 제가 맞을 봤을 것 같아요. 때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아주 그죠? 중장기적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보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진짜 막 아주 그냥 뭐라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천지기박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금액 상승률 높은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견하는 곳이죠. 최벨라님이 매일 공포적인 경제 뉴스가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공포 심리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물가가 언제까지 오르게끔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금 지수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4%대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두 번 하고 나니까는 이제 3.9%인가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대 심리 지수가. 그래서 아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미국도 7%대를 유지를 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공포를 줘야 돼 한 번쯤은 미친 듯이 날뛰기 전에. 그 최벨라님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그냥 그 심리적으로 위축 받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야동 본다 생각하세요. 처음에 야동 보면 좀 자극적인 거 좋잖아. 그죠? 처음에는 자극적인 거 보면 너무 충격받지. 충격받지. 네. 이게 그러다가 계속 이게 손이 뇌는 아닌데 자꾸 손이 가잖아 이렇게. 근데 자극적인 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덤덤해져. 무덤덤해지는 거야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거. 아 이거 예전에 봤던 거보다 좀 덜한데요, 막 이러고.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지. 더 자극적인 걸 원하지.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하드코어 쪽으로 그게 그거다. 하드코어 쪽으로 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그게 인간의 뇌라는 거는 이게 항상 이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무덤덤해지고 19금 쇼크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파월이 지금 19금 저기 하드코어 지금 그런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뭐 그냥 계속 무덤덤해져요. 네, 이러다 이거는 그냥 끝난 뭐 거야. 드라마처럼 봐요. 드라마처럼 보세요. 그냥 개막장 드라마 몇 편 보고 나면은 다음 내용이 다 줄줄 나오잖아요, 내 입에서. 그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분양 급증했다. 건설사가 돈맥경화에 공포증에 걸렸다. 네. 할인 분양이 등장한다. 다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꼭 드라마 다음 후속편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김치 싸대기 나오는 거야 이제. 김치 싸대기 나오고 막 독약 타고 막 밤에다가 이제 그런 거 나와요. 그리고 오빠가 아니 알고 보니까 자기 애인이 친오빠야. 똑같아. 똑같으니까 진짜로. 그래요. 하여튼 이제 미분양 급증이랍니다. 미분양 급증. 근데 서울에는 분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은 이제 제외시키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헤드라인에 파주 운종 프로지오 파크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저희 뉴스 보시면 제가 언급한 적 한번 있을 네. 겁니다. 아주 고가의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꽤 됐어요. 한 달도 더 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도 10억 넘었었잖아요. 아니 이거? 비싸요. 이게 네. 비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면요. 이 파주 프루지오 파크 라인을 분양한 얘는 오피스텔입니다. 이거 아파트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얘네가 이제 오피스텔이구나. 아파트를 빼버린 거야. 이게 미분양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게 아파트 미분양인지 오피스텔 이게 미분양인지 오피스텔이에요. 얘기 안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허허이.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얘네가 이제 분양하고 나선가 써있네. 네. 경남에서 네. 아너스빌이라고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파주 운종에. 네. 걔보다 얘가 비싸. 아니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비싼데 누가 오피스텔을 사냐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요? 안 팔리면 네. 할인하면 되니까요. 먼저 비싸게 불러놓고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리면 할인하면 되는 거고. 이거 마케팅이에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야. 왜? 어떻게든 안 팔릴 것 같거든 지금 네. 상황이. 어떻게든 안 팔릴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똑같은 거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기 동백에 있는 두산이부. 저희가 분양했을 때 원래는 적정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건설사 시행사에서는 1,200이 분양을 하자. 어차피 미분양이다. 1,000만 원에 팔든 900만 원에 팔든 800만 원에 팔든 어차피 경기가 미분양이야. 미분양이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자. 그래서 1,200만 원 분양을 때리고요. 계속 할인 분양한 거야. 50만 원 할인합니다. 100만 원 할인합니다. 150만 원 할인합니다. 뭐 백혼약장 무료입니다.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혜택을 언론에서 계속 얹어주는 거지. 언론에서 계속 때려주는 거야. 계속 얹어주니까 혜택을. 야금야금 계약 쓰는 거야 모델하우스에서. 진짜 참
먹고 사는 것도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 마케팅이라니까요. 이거에 현혹돼가지고 뭐 거기 미분양 나가지고 오피스텔 뭐 2억 깎아준다는데 그거 들어갈까? 살까? 걔네 원가는 더 깎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어? 원래 이 2억짜리인데 막 4억이라고 분양해놓고 나서 미분양 날 거 뻔히 아는데 해놓고 나서 3억 5천에 할인한다, 뭐 네. 3억에 할인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동산 뉴스 하는 유튜브가 어딨니? 그러니까 다 아니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할인 분양 카드를 이거 몇 번째 어려운 거야. 이게 사거리 군역이 다 나가지고 더 이상 진을 빼먹을 것도 없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요 팰리스, 아, 얘네 광고 무료로 하잖아요. 천왕역 모아회가는 우리도 더럽게 많이 떠들었는데 맞아요. 또 나와. 다 미분양 날 만한 이유가 있던 거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싸. 비싸니까 안 팔리지. 음. 자기가 깜을 알아야 되는데 네. 깜냥도 안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무슨 저기 아파트를 이거 갖다가 거의 시장 재건축이에요. 주상복합화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원 칸타빌 수요 팰리스를 근데 누가 이걸 얘가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옛날에 분양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강동이에요. 천호동에 한신 유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거기 약간 시장 재건축처럼 해가지고 밑에는 상가고 저 아는 데고. 그리고 네. 15층짜리가 그거 제가 이상하게 생긴 12층짜리. 힐탑 비슷하게 생긴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에 그 분양할 때 상가가 걱정된 거야. 왜냐면 되게 많잖아요. 상가가 삥 돌아가 사각형으로 상가가 쭉 있고 안에 들어 네, 뻥뻥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까봤더니 상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 너무 시끄러우니까. 왜냐 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원래 그 감자탕 골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안 좋은 시설들이 좀 많았어. 거기 뭐 저기 뭐 노래방 있잖아요. 뭐 네. 이런 것들. 유흥 주점 막 이런 거 많다 보니까 주변에 그 주거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얘가 똑같은 거예요 칸타빌 수요 칸타빌이 팰리스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봐야 되는 거야. 뭐 후분양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를 금액 가봐야지 동네를. 그 다시 말씀드리면 천왕역 모아엘가 이거 브랜드도 참 이름도 참 모아애가. 그렇지만 이거 전라도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모아애가. 야 근데 그것도 내가 깊게 얘기해 주면 좀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이거 12억인데 이거 12억 넘게 주고 이거 아파트 살래요. 둔촌주공 당첨돼서 들어가 살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분양이 크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런 좋은 단지들이 분양이 빵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거지 같은 동네는 이제 미분양이 속출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신길 AK 프루지오. SK가 아니에요. 네, AK AK 프루지오. 프루지오. 이거 청량률 엄청 높았던 데잖아요. 그래요? 네. 도생인데? 네, 도생인데 오. 엄청 높았었습니다 이게. 사업자층의 분양 계약 해지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거는 법원에 가서도 해지는 안 해줍니다. 계약서 썼는데 왜 계약서 썼는데 어떻게 해줄 해지를 필요도 어떻게 해? 없는 거고. 그 저기 위약금 물어내가지고 해지해야지. 뭐. 그렇죠. 아마 배액배상 계약서에 보게 되면은 계약금에 배액배상을 배액 해야죠. 보상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시행사가 갑의 그 귀책은 아니거든요. 그냥 을의 단순 변심이지. 그냥 이런 것도 뉴스에 실을 것도 없어. 이거 보고서는 AK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야 뭐야 나도 같이 해제되려면 돈 주는 건가? 다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저기 어디에요? AK 그 프로주에 전화해가지고 나 계약자인데 해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럼 뭐 법원에서 봅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출생의 비밀도 나고요. 업계 비밀 그것이 알고 싶대요. 이사님한테 한번 상담 신청 한번 하시고. 예, 개인적으로 오신 분 말씀이죠. 왜냐면 이게 또 방송으로 얘기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기네들이 이제 노하우도 있을 수도 있고 비밀도 있기 때문에. 김태성님이 동작구 입지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입지는 원래 좋습니다. 옛날 동작구 느낌이 아니고 이제 동작구도 개발을 절반 정도만 하다가 말아가지고 네. 그리고 진짜 알짜배기인 노량진하고 흑석은 그저 방치해놨던 상황인데 위에 상도동이랑 뭐 저 그런 데부터 먼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작구가 입지적으로는 강남 4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은 난 건 아니지만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TX 노선은 저는 사당으로 하나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환승센터 네, 왜냐면 D 노선을 만약에 지금 김포에서 어디까지예요? 저기 부천까지 가잖아요. 부천까지 가죠. 그거를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 원하는 그러니까 안들이 많거든요. 뭐 김포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여의도를 거쳐서 강남 간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성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김포에서 어디예요? 저기 검단 지나서 그 대장을 지난 다음에 뭐 신도림 좀 지나서 사당을 지나서
삼성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잠실로 네, 가든가 요런 뭐 게 하남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가야지. 제가 봤을 때 그 노선이 가장 사업성 높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 사당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주변일 때는요 양재역만큼의 위상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좀 비싸질 것 같아요. 또 GTX 얘기하는 GTX 얘기하니까 GTX 얘기 나오는데 음마 아파트 지하로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막 반대 연수 막 붙이고 이거에 더 웃긴 게 이 음마 아파트 이거 반대하는 그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이태원 참사 뭐 제발 시킬 거냐 이 지랄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결부를 하냐고. 그건 그거 넌 너지. 욕 먹을 걸 했네. 이태원 참사 뭐 남의 일이 아니다. 음마 아파트도 뭐 이태원 제2 참사로 만들 거냐 막 이래가지고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거를 같은 저기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쌍욕을 해가지고 이걸 하루 만에 뗐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 여기도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재건축을 할 거고. 네, 49층으로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기로 했고, 그 50층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순탄한 길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집, 내 발 밑에, 그죠?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지하철이랑 이제 고속철이다 고속철이 보니까 지나가니까. 이게 대심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밑에다 뚫어가지고 50m 50m 이상 들어가는 밑에. 거를 이제 대심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60m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보상금은 다 나옵니다. 저희 집이 예전에 지금 동부센트럴빌 자리였었거든요. 네. 그 3호선 연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가 지하철역이 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숙명여고 바로 앞에 숙명여고 그죠. 거기 들어가면서 제가 알기로도 저희 그때 보상받은 게 3천만 원인가 보상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2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분당선 3호선? 3호선 3호선. 연장하면서 옛날 3호선이 양재역까지만 양재역까지만 있다가, 했었죠. 이게 밑으로 연장을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보상받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네. 근데 여기다 아마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일본은 해줄 거라 봅니다. 안 해줄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폭발하다 보면은 소음도 들리고요. 이게 지금 흔들려요. 그럼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겁니다. 보상 어느 정도 해줄 거라고 보는 있는데 그걸 좀 과하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더 해달라는 얘기지 뭐.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를 갖고 일부 아파트 단지가 자기네들 이때까지 재건축도 제대로 못하게 해주고 이제 속상했는데 또 그렇다고 그 앞에 철도도 지나가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더 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더 주면 되지. 네. 얼마면 돼? 이거 유명한 대사잖아요. 얼마면 돼? 근데 분명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을 거고요. 한계가 있을 거고 이거는 그거 막 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때를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반대를 위한 반대지. 뭐 님비, 핀피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돼. 뭐 우리 동네는 무조건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다 그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단지 밑으로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원희정이가 또 오랜만에 했네요.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책 노선을 갖다가 무슨 자격으로 누가 어떻게 막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강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오늘 보면은 화물연대 파업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제는 서울대학교 병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오늘 저희 아들도 이제 학교를 가는데 급식하는 그 비정규직도 단체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파업이 재밌어? 왜 우리도 한번 파업 한번 할까요? 미쳤나 봐 나라가. 나는 하고 싶어 파업. 나라가 미친 것 같아. 다 파업이야. 어저께도 여기서 뭐 간호법 개정 간호법 무슨 제정하라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들 다 피켓 들고 지나가잖아요 밑에. 오늘도 또 지나갈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무슨 뭔 놈의 나라가 무슨 일은 안 하고 피켓 들고 설치기만 하면은 다 누가 어디서 눈먼 돈을 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누가 그거 주도하는 놈들 있으면 진짜로 그거 뭐야 그게. 하여튼 확실한 거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음마 아파트 밑으로 갈지 아니면 우에서 갈지는 잘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확실한 건 현대는 아마 이거 수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응? 그렇죠. 현대건설이 땅을 파는데 수준을 안 하겠지. 네. 못 하겠지. 그래. 시간이 늦었으니까 민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요. 5분 브리핑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은 좀 알찬 거죠? 네, 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민년의 5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탱고 카페, 네이버 카페 생각이 나죠. 네, 여러분께서 뭐 1년에 두 번은 보유세 중에 재산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뭐 한 4, 5년 동안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보유세도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종부세였고 이번엔 재산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사를 보면요.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춰서 3년 전 수준으로 복귀시킨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재산세 규모를 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할인율이죠. 원래 이제 60%를 공시지가에 60%로 적용했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 45%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1주택자에게 오히려 45%보다 더 낮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높은 할인율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낮춘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한번 볼게요. 마포레면 프루지 아파트의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2018년도부터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5억 7,100짜리가 지금 12억 5,2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따블이 됐죠. 따블이. 따블이 넘는데 이거 따블이 넘어요. 그래서 올해 이 마레프 80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한 소유자는 이 공동주택 가격이 12억 5,20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자, 이 12억 5,2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6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재산세 총 납부액이 390만 원이 나오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 마레프 84제곱미터를 한 주택만 갖고 있는 분께서 이제 45% 적용을 받으니까 한 273만 원 정도의 재산세, 종부세 제외한 겁니다. 재산세만 따졌을 때 273만 원 정도 납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재산세에 대한 어떤 재산세에 대한 계산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 공시지가 아까 12억 5천만 원에 과세 표준 45% 적용을 했고요. 그 재산세가 160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 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께서도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면은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도시지역분은 그야말로 도시지역에 살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거의 재산세의 절반 정도 되죠? 네, 그런 부분. 네, 그래서 내년에도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45%를 적용해서 여튼 재산세를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춘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도요. 내년 2023년도분은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킨다라는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향후에도 펼쳐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언제까지 이걸 붙들어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95%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네, 거. 원래는 100%까지 맞추기로 했던 거를 일단 95%까지 맞춘 거고 그거를 올해 이번 정부에서 60%로 없어서 60% 낮춘 거고 내년에 그 금액을 또 45%까지도 낮추겠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까지만. 그죠? 참 이거 다주택자는 60% 그대로 적용할 거고.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뭐 내년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래, 내년 말하면 돼봐야 내년 알죠.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무슨 어쩔 수 없이 또 뭐 없던 그렇죠. 일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아니 있고. 이거 진짜 우리가 캡처해놓고서는 이걸 외우고 암기하고 네.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쑥 넘어가가지고 그냥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네. 그냥 뭐 나왔구나 내면 되는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항목과 어떤 비율로 세율이 적용이 되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알아두시면은 이게 뭐 차후 세금 납부하는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 같이 올라오는 세금들이 있지 않나요? 뭐 의료보험도 올라가고 의료보험도 그렇죠. 올라가죠. 다 여러 가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하향시켜 준다 그러면 또 의료보험도 떨어지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과세 표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재산세 관련된 가지고 우리한테 책정되는 모든 재산의 총합은 공정시장 가입으로 나와요. 공시 가격이 더 무서운 거라고. 그렇죠. 공시 가격을 낮춰야 돼요. 공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야. 이게 거품이라며. 뭐 말도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뭐 문재인 시절 이전에 집값이 당연하다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이라면 그렇게 낮춰야 되는 거예요. 뭘. 네. 그래서 내년도는 이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도 낮출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내년 당장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 보면 알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네요. 지금 이 정부는요. 이 부동산 금액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은 2020년도로 보는 거야. 2021년 너무 많이 오른 그 금액이 말고 2020년 20년이 가격이 제일 자기한테 맞는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부고 뭐 기재부에서 앞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우리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플랜을 짜려고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내가 세금을 얼마 거둘 줄 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은 책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책정한 금액이 아마 20년이야. 2020년도의 부동산 금액 정도면은 우리가 정부가 유지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요. 지금 잠깐 화면 보여주실래요? 그 지금 심영규 기사님 말씀 맞는 게 2018년과 2022년의 네. 중간값이에요. 2020년도의 공동주택 가격이 공교롭게도. 그러니까요. 그 정도 2020년 수준이 적당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분들도 그 계산을 다 따져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아마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외국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이거 그냥 숫자 노름을 해가지고 다 계산 따가지고 야 이거 얼마 정도를 걷어들이는 게 맞겠다라는 거를 딱 데이터를 뽑아놓고 그 기준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우리 정부는 2020년도 금액까지 떨어뜨릴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그죠?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집이 2020년도에 10억이었다. 그럼 10억까지 빠지길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거네. 그러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바닥이 언제야? 2020 2020년 금액이 한번 바닥인 바닥이지. 거네. 그죠? 그 정부에서 공증하는 금액이니까. 되게 간단하네, 이것도. 그 실거래가도 2020년 수준으로 그렇지. 생각을 그래야지만 하면 될것 세금을 같네요. 맞출 수가 있지. 그런 거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재산세가 올해 뭐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냈었는데 집값이 막 1년 만에 2배가 됐어요. 네. 그럼 내년에 내가 500만 원 냈으면 내년에 1000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네. 총선이 있는 시점이죠. 총선에는 이겨야 돼 무조건. 2024년부터 과세 표준 금액 상승을 5% 이하로 제한하겠대요. 과표 상한제라는 걸 상한제. 도입해가지고. 네. 그래서 500만 원 냈던 사람이 집값이 더블이 되더라도 다음 해에는 525만 원밖에 안 내. 그렇죠. 5%. 네, 5%밖에 안 올라가니까. 근데 결국에 또 선거에 표를 활용하기 위한 그렇죠. 미리 전략적인 이제 공약을 내는 거지. 벌써. 부동산과 선거는 정말 밀접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러면서 일개 신도시도 한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 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너네들도 내가 봤을 때 지구난리게 막 지금 해주면서도 야, 개별가의 수립은 2024년 2024년 그렇죠. 다 2024년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지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우리 또 해먹는다. 2024년에 우주의 기운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제 원기용 모이듯이. 그러면 2024년 전까지는 저기 파란 색깔에 있는 저기 당 대표는 일단 넣어야겠네. 그렇죠. 우선 들어가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네, 들어갈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목에 칼이 들어갔어요. 만병 나왔죠. 아니요, 그 엊그저께 저 유튜브 같은 거 뉴스 보다가 엄청 웃겼는데 그랬잖아요. 김용 아저씨가 그 유동규 아저씨한테 야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야 절대로 검찰이 부르면 나가지 말고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배탈에 났다고 해서 입원을 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게 녹취가 다 됐대잖아요.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니까 좀만 지켜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지. 이것도 진짜 조만간 영화로 나올 것 네, 같고. 진짜 영화로 나와야 돼. 아수라가 이미 개봉은 했지만 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속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개봉해야 돼. 아수라. 아수라. 자,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 면적은 어디냐? 어디가 1등입니까? 소소형 아파트요? 40제곱미터니까 40제곱미터이야. 12평 미만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네. 24만 3,514건 가운데 전용 면적 40제곱 이하가 2만 7천. 이게 뭐 중요해? 11.2%가 뭐 제일 많이 이게 된 거야?
아니 그 전에는 11.2%가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전체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얘가 올라간 거지. 그냥 이거는 원래 그냥 거래되는 대로 거래가 그치. 되는 거고 나머지 거래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얘가 이제 올라간 비중이 거야. 높아지는 거야. 잘못 계산한 거예요. 네. 그것도. 아니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그래 네. 혼자 산다고 치자고요. 네. 이수정 혼자 살아요. 네. 민현님 혼자 살아요. 네. 원룸에서 살고 싶어요? 혼자 살면은 여자친구가 있어. 아니 왜 음흉하게 웃으세요? 아니 여자친구가 있어. 네. 근데 여자친구가 그래요. 오빠 우리 그래도 아니 여자친구가 그냥 그러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오빠 나 오빠 집에 오늘 자고 가면 안 돼? 근데 방이 하나야. 문 여니까 냉장고 모텔에서 쓰는 그 1단짜리 내만한 냉장고 거. 하나 있고 TV는 막 이렇게 막 금성 TV 같은 거 있고 막 이래. 아니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룸이 좋겠어요? 아니면 투룸이 좋겠어?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큰 집이 좋겠죠. 이 소장님은요? 당연하지. 나는 혼자 살아도 난 방 4개짜리 살 거야. 그 12평짜리가 12평짜리 실평수 12평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죠? 옛날엔 대부분은 원룸인데 많았고 구축. 요새 빌라들이 다 이제 투룸으로 나오잖아요. 투룸으로 짓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만 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아파트죠. 이거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들이 1.5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설계 자체가. 네. 투룸 나오기 없더라고 말이에요. 빌라니까 투룸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그걸 누가 원하냐고. 뭐 이게 대단한 뉴스인가?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들어가 살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이 아파트가 뭐 재건축이 된다든가 진짜 뭐 그치. 지분 따먹기 해가지고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방 하나짜리가 방 2개짜리도 넓어질 가능성을 보고는 이제 이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재건축 거지. 투자 목적으로 이런 게 하는 걸 그렇죠. 수도 있지. 이거를 누가 뭐 지가 내가 이거 진짜 너무 혼자 사니까 나 평생 혼자 살 거니까 이거 들어가 산다는 거 없죠. 없어요. 그냥 전세 들어가나 월세 들어가서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아니 잠깐 머물다가 나오는데 이제 잘 생각해봐. 만약 내 아들이 돈이 좀 부족해. 네. 아빠 나 1.5룸짜리 아파트가 나왔는데 금액이 싸. 4억 5천이야 뭐 이래. 그거 나 사고 싶은데 아빠. 나는 절대 못 사게 하죠. 너무 절대 못 써요. 그거 왜 그거 사? 들어서 아빠는 월세 주고 사든가. 야, 정신아 그걸 왜 사? 전세 주고 살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죠. 네. 왜냐면 이게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아니 누가 사 그걸? 금액도 안 올라 이런 애들은. 안 오르지. 특별한 거 아니면 안 오릅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첨담자이. 어. 원룸이 15억짜리는 그렇죠. 빠졌단 말이죠. 그죠? 이거 대부분들은 이제 적은 금액대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 거래가 잘 5억 된다. 미만, 뭐 6억 미만 이런 것들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했겠지. 지방에는 이런 거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허다해요. 진짜로 되게 네. 그걸 누가 돈 주고 그걸 그걸 왜 사? 사가지고 거래도 안 되는 걸 왜 자꾸 사냐고. 서울 같은 경우가 이 40제곱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23.9%. 네. 이것도 꽤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딴 게 빠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거래가 한 5천 건인데 그 중에서 500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된 거야. 한 달에 지금 몇 1000건 건이야? 정도가. 100건 안 되죠. 한 달 지금. 100건이 안 되죠. 그러면 23평 보니까 2건 됐다는 얘기야. 2건 됐다는 얘기지. 통계 자체가 거래 사례가 워낙에 빈도 작은데 그걸 네. 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이런 이상한 결과물이 이상 나오는 것 결과 같아요. 나오는 거예요. 착시, 진짜. 이거 보고 나서 야, 이 새끼 김경택이잖아. 걔가 가냐? 얘 못생기네. 그때 엊그저께 봤더니요. 그래요. 이 친구- 나한테 욕을 그렇게 쳐먹고도 또 이런 뉴스를 또 쓰네. 아,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평형이 된대. 얘 미친놈아. 아니 자 국민 평양은 이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국민 평양이 예전에 얘 장가도 못 갔어. 보면. 70년대 아마 80년대 초까지인가 70년대까지가 국민 평양 때가 40제곱미터 했었어요. 네. 그때. 근데 그게 80년대 이후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제 15평으로 오른 거고 59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90년대 해가지고 84회까지 올라간 네. 거야 지금 25평으로.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는 몇 평까지 국민주택을 올리려고 그랬냐면 40평대까지 네. 국민주택을 올리려고 했었다고요. 112 막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역행을 한다고?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게 좋아서 이러다가 국민 평형 되는 거야. 40제곱이 김경태가 너는 국민 평형에 꼭 네가 들어가 살기 바란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지. 세 명이 사면은 이 원룸을 세 개를 사. 그래서 붙여서 살면 되지. 아니 어저께 우리 시범 아파트 갔다 왔잖아요. 시범 아파트 갔는데 처음에 그랬다며. 하도 안 팔리니까. 옛날에. 야, 네가 원하면은 101호하고 102호를 같이 사. 그럼 내가 이걸 터가지고 붙여줄게. 원룸이 그런 데가 어딨어. 이렇게 맨날 까이는데 이거 이 신문사의 데스크라고 하나요? 네.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좀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송고할 때 좀 이렇게 퇴고할 때 그 좀 그러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내용을 잘 안 읽어보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 나와요. 전체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급감하고 있고 서울은 올해 들어서 12,000건으로 지난해 30%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뭐 얘네가 뭐 꾸준하게 팔리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팔려서 무슨 근거로 국민 평형이 되나라는 물음을 줬는지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김경택이라는 놈이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기본 아파트를 사는 데에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입주권을 받다든지 아니면 분양 받으실 분들, 그다음에 집을 이사 가실 분들은 저는 그냥 제일 작은 미니멈은 25평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방 3개는 돼야 돼요. 방 3개 요즘에 네. 그 화장실도 2개씩 잘 나오고 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가 말하면 2인 가족, 3인 가족, 많게 4인 4인 가족까지는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자꾸서는 주택이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잖아요. 아닌가. 상담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신다니까. 집은 집이에요. 집은 집인데 내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고. 네. 애가 둘이면은 애가 만약에 성별이 같다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거고 애가 자녀가 둘인데 성별이 다르다라고 하면 성별이 남하고 여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방에서 언제까지 재울 거냐고. 그러면 부부방 하나 딸방 하나 아들방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4인 가구 기준으로 방 3개짜리 주택이 기본적이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방이 5개는 필요합니다. 저기 누가 저기 특별히 예. 초대 손님이 오셨어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거의 다 네. 끝나가니까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도 거래가 안 된다. 월 거래량 역대 최저다. 네. 이 다가구 단독 같은 경우는 비싸서 워낙에 못 사기도 하고요. 이걸 살려면은 부동산 대출이 꼭 필요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빌라를 짓거나 하는데 이제 매수가 제일 비중이 많은 거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임대를 이제 끼고 나서 월 소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법인 형태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다가구도 비싸요. 사실 많이 비싸고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요. 이제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다 예전에 네.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다 때려부셨어.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 빌라 졌기 네. 때문에 이 단독주택이라는 걸 특별한 데 말고는요. 특별한 지역 우리가 말 성복동이라든지 연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청담동, 방배동, 뭐 설해마을 완전 부촌. 예, 이런 데도 진짜 부자들이 나는 프라이빗하게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있던 것들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내 집만 한 100평짜리 집인데 주변에 전부 다 한 40년, 50년 돼 그냥 나래비로 그냥 있는 집들 막 개발되는 것들 네. 그런 지역엔 단독 빌라는 단독 주택은 없어요. 없어요. 저 네.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긴 재개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재건축.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저 입주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주권 때문에 그런 올해도 거지.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쪼갰었어야죠. 그러게요. 그쪽에서 쓰면은 집을 18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민유아님 하나 받지, 어머니 하나 받지, 이혼하셨으면 아버지 하나 받지. 아니 15년 전에 다세대를 이제 지으려고 건축 사무실에다 설계까지 떴는데 안 했습니다. 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전문가가 그걸 그렇게 안 하나.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 김재경이는 뭔 개소리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건자재값 상승과 맞아.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서울에서 신축 시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건 네. 맞아요. 근데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거꾸로 생각해야 돼. 멍청한 놈아. 단독 다가구가 가진 땅의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거야. 거예요. 멍청한 놈아. 뭘 지가 병신이냐? 야, 땅이 비싸서 시행을 못하는 거야 지금.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예전서부터 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양면이 너무 틀리신 분이세요. 아, 저도요. 방송에 나올 때와 뭐 평소에. 방송 외에 있는 거하고는 아니 좀 이거 많이 여기까지 틀리신 맞다니까? 건설 자재값 상승도 많이 됐고 분양시장 냉각이라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땅의 가치가 너무 올랐고요. 귀하니까. 그래서 분양가 너무 올랐어요. 건자재 값도 오른 거야. 음. 이러니까 예전에는 다 지어놓고 내가 마진을 한 10억, 뭐 5억 이렇게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에 팔면? 3억에 팔면 한 채당. 근데 이거를
15억 5억을 아예 3억에 팔면은 빵원이야 내가 갖고 가는 게. 음. 땅값이 곱하기 2가 됐습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원래 1,50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2,700이야. 땅 한 평당.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이 땅 오른 땅 가격을 분양가에 얹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얹히려면 내가 가져갈 거 내가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가져갈 거 다 포기하고 이걸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더 얻는 거야 분양가에다가. 그러니까 아파트도 똑같아요. 거꾸로 다 똑같은 거야 건설 시장은. 근데 뭘 땅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안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좀 멍청놈이.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긴. 예, 아니면 이 기자가 잘못 받아 적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잘못 이거를 박정필하고 김재경 씨는 만나가지고 왜 있다고 기사를 써가지고 일개 유튜버가 나를 쉽게 만드냐라고 이제 서로 싸움박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실 서울역 마곡 여기 투자하는 얘기인가요? 마이스 거점. 아 이게 따로따로 그 네. 한꺼번에 읽어가지고 나는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잠실 서울역 마곡.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예요 저기 테헤란로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랑 좀 이게 일맥상통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그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이 돼가면서 사실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너무 등한시했어요. 이게 사실은 외국의 투자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활동만 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데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그 코엑스, 그다음에 뭐 하계울역에 있는 세텍, 그다음에 일산의 네, 킨텍스. 뭐 그 정도 순위 정도가 이제 주변에서 할 수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들어옴으로써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많이 큰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분산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균형 발전인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실, 서울역, 마곡 이 세 군데 잘 보시게 되면 이 결국에는 민간 부지는 없어요. 민간 부지 없습니다. 네. 공공 부지지. 이게 땅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야. 네. 특히 강북에는 없었어요. 강북에 지금 달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역에 들어가봐야 하나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다 사람들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빈 땅이 없잖아. 빈 땅이 없으니까. 없어요. 근데 강남 개발하면서 삼성역 그때 개발하면서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분양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럼 야 여기다 그래도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그 동처럼 돼 있었거든 이게. 삼성도 코엑스가 이렇게 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동처럼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거기서 동촌 서커스하고 막 그랬습니다. 코끼리 다니고 뭐 길 지나가면은 곰 막 이걸 때리고 곰한테 물리고 막. 진짜로. 곰 때리다가. 저희 학교 앞으로 지나가고 그랬어요. 서커스 한다고. 하여튼 그랬던 지역인데 그 삼성역 주변에 그 삼성역 코엑스가 생기면서 주변 일대에 업무 시설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잠실 옛날에 지금은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잠실 주경기장 일대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역이랑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게 국제교류 복합단지라고 해가지고 새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마곡 같은 경우에도 뭐 민현님 잘 아시겠지만 이 마곡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죠? 마곡 엠벨리 그 주변 일대 방화동, 김포공항, 응? 방화동, 가양동. 두 번 얘기했어. 가양동은 CJ 부지까지 네. 합해가지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지금 공사하는 걸 저는 자주 봐요. 근데 옆에 이제 엠벨리 참 수혜받은 아파트 주민들이죠. 임대세대가 절반이긴 하지만 그 7단지가 가장 이제 호가가 높은데 시끄럽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거야.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 그 뭐라 그래야 그 장례식장. 그죠? 장례식장이 옛날부터 있던 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옆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분양받아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맨날 이거 귀신 나올 것 같고 별로야. 그렇다고 장례식장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아무튼 거기 있는 마곡 마이스에는 롯데캐슬 생수기 네. 분양을 했었는데 그거 8,000대일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마곡 상황이라. 엠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성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40% 이상인데 입주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연계가 되는 게 마곡 그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부천 대장 그게 트라이앵글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포공항에 서해선도 연결이 더 돼야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UAM도 같이 진행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결국 이런 거 들어감으로써 뭐냐면 업무 시설 자체들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그 일자리가 생겨지게 되면 그 주변 일대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도 일부가 드는데 이 서울 도시개발 계획 자체가 한 20년 전부터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거점화 시켜가지고 네. 여기다가 일자리를 더 이렇게 늘릴 거고 그다음에 비어있던 택지 개발을 어떻게든 선순환 효과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넓히겠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서울 대확장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서울이라는 데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일자리가 생기고 택지 개발을 늘리면서 여기가 이제 저기잖아요. 계양하고 대장, 네, 검단하고 마곡 옆이니까 네. 김포공항 밑에 쪽. 잠실 우측으로 보면 위례랑 이제 하남 있잖아요. 하나 있고 옆에 네. 교산도 있고. 교산도 있고. 네. 서울 위쪽으로 봐서는 여기는 아무것도 북한산이거든요. 여기 북한산. 근데 이 위쪽으로의 확장은 없을 거고 이 서울역 주변의 용산하고 개발은 여기서 딱 갈무리가 딱 되는 것 같아. 마곡 쪽, 그러니까 서남권 쪽 확장과 동남권 쪽 확장의 개념으로 자꾸 이 밑에 쪽을 자꾸 뒤집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목적이 이쪽하고 통행이 편하도록 하나의 또 신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저 3기 신도시 되게 좋은 동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안 돼. 교산은 힘들어. 그래요. 이쪽은 지금 하고 있잖아. 토지 보상도 거의 다 끝났고. 마곡 쪽이 좀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은 계양하고 대장 쪽 검단 쪽에 계시는 분들의 향후 전망은 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김포에다가 컴팩트 시티를 짓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죠? 생뚱맞아요. 멀어. 확장하는 거야. 멀죠. 근데 이게 이 동네 사람들 좋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 대장동.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뭐하고 하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고 해서 확장이 된다고 해서 제일 좋아지는 데가 어디냐면 이 안쪽이지. 그렇지. 결국에는 이 안쪽이야. 여기랑 접근 가능한 또 마이스 3대장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안쪽에 한강변에 있는 자리의 가치는 이제 더 따따블이 그냥 된다. 딱 그런 거는 여기 써 있네. 여기 용산 있고 약간 그러니까 그 사당동. 우리가 있고, 지금 그죠? 맨날 세계 코어라고 하는 용산, 잠실, 여의도잖아요. 요 세계 코어 안쪽이 지금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만큼 확장도 어느 정도 완충 장치는 이제 마련을 해놓고 이 부동산에 있어서 좀 안전한 제2의 이제 어떤 바운더리가 되지 않을까 안전지대 보는 거죠. 확장의 효과가 나타날 그럼요. 수 있겠네요. 네, 서울이 확장되면서 서울이 팽창하니까 서울에서 주요 입지는 서울이 팽창하는 것만큼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계획하는 걸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저 시청자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이 원래는 요만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도성에만 있었죠. 요만에 네. 서울역 주변이 이제 네. 서울만 했던 여기가 한양 도성이었지 요만큼이. 사대문 안에만. 네. 이렇게 네, 이렇게가 도성이었고 이게 대확장을 하면서 밑에까지 이렇게 먹은 거고. 점점 네, 이렇게 먹은 거고 이게 또 한 번 대확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다 먹은 거고. 네, 이렇게 먹은 거고 위에 먹은 거고 이렇게 먹은 거죠.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랑 여기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서 강 건너가지고 한강교 건너가지고 여기 개발한 게 첫 번째인데 한강교 넘어와가지고 생긴 게 여의도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것도 모자라니까는 일로 가자 그래가지고 만든 거고 일로 가자 그랬고 그래서 여기가 뭐 김포 땅을 다 흡수한 거고 여기는 부천 땅 흡수한 거고 여기는 어디야? 저기 여기는 시흥, 성남이야, 성남. 시흥 여기는 광주. 시흥이었고 성남이었고 이게 다 흡수한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저는 앞으로 한 50년 안에는요. 이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제2 외곽고속도로. 제2외곽순환이 생겼죠. 거기에 사람들 다 몰려 살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요 제2 외곽고속도로 안에 다 모여 살 것 같아요. 한 50년? 70년? 이길려 여사가 정문을 장기동에 만들어 인서울이 꿈이라는 썰이 있다고요? 이길려 여사가 누굽니까? 그 가천대 길재단. 길병. 그 길재단 여사님이 정문을 장기동에 만들어요? 썰이라 했잖아. 그 썰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서울이 좀 이렇게 많이 이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마이스센터 중심 거점을 창동에다 만들어야지 여기다 만들 리는 없잖아요. 아 여기도 그 사도시권을 만들어요. 사도시권을 오세훈 서시장이 만들고 얘기한 이제 있잖아요. 창동에다 만들기로 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업무 시설을 집어넣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뭐 개발 계획은 다 잡고 있어요. 근데 확정이 된 게 있고 계획인 게 있는데 네. 이렇게 확정돼 있는 지역들은 어차피 변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 돈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 좀 봐야 되는 중기 상황들.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는. 수립했다는 거는 그 전에 벌써 돈은 투입이 됐기 다 때문에 됐죠? 수립된 거예요. 계획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페이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뉴스 이제 끝입니다. 그래요. 아니 다른 내용 할 게 있나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앞편에 너무 네. 그 축구 때문에 니주를 많이 깔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염원입니다. 축구 얼마 니주 안 깔았어요. 그래요? 네. 다른 얘기 말씀 좋은 내용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국민의 염원이죠. 염원. 오늘은 저희는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저는 그 오늘 붉은 늦게 악마들과 네. 저는 같이 응원을 지하철 운행이 되나요 오늘? 모르겠어 어디서 하는 데가 있나요? 광화문 광화문에서- 가시려고요? 광화문 시청하고 강 붉은 악마가 강 한대요. 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붉은 악마와 같이 응원을 하려고 좀 근데 집에 가려면 죽었네. 많은 친구들 꼭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지잖아요, 저 다음 주 화요일 방송 안 할 겁니다. 무슨 상관이야 그거? 다음 주 내내 방송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요즘에 맨날 방송 보느라고 너무 밤잠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항상 얼굴에 이제 눈에 그 실핏줄이 깔려 계시더라고요. 꺼지려고 해, 지금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항상 하시고. 아니 근데 너무 시골 재밌는 거 가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재밌어? 나는 어저께 독일하고 일본 하는 거고 집에 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네. 하여튼 오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 하십시오. 네,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